그죠? 어느 수준의 정도. 그러니까 호칭에 어떤 정도에 대한 말이다 이 말이야. 도에 대한 얘기다. 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100분의 80이니 100분의 20이니 하는 그런 어떤 분량이나 어떤 그 정도에 대한 그 말이다. 도이다. 이 동이 대각사 역칭위, 칭위. 그리고 동위라는 거는 거의 AD 540년대니까 남북조 시대 되거든. 더군다나 한국은 어땠어? 본시 건너서 또. 본시 활친다. 이건 본래 활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이라는 종이에다 동이라는 뜻이니까 일종의 고정적인 게 아니다. 활은 고정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뜻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거다. 융통성 있는 거다. 활의 칭의 뜻이 있다. 활칭이다. 그래서 신축이 무시불가라.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는 신축이 있다는 거야. 신축성이 있으면서 무시불가라. 시용이 가지 않은 게 없어. 왔다 갔다가 맞히는데 신축이 있어가지고 자때가 자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재는데 다 들어 맞힌다며. 여기도 적당히 갖다 맞히는 거지. 그런 신축성이 있으면서 시용이 가하지 않은 게 없다. 웬만한 데는 다 적용이 된다는 대가 신축적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축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이다. 그냥 팔구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라는 뜻에 관한 호칭이고, 그리고 상당히 고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축성 있게 움직이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유 왕차중 작해법. 오직 왕차중이 만드는 작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왕차중이 작해법을 해설을 만들었다고 했단 말이죠. 먼저도 나왔죠. 왕차중 해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나라 때 사람이 한나라 사람인데 왕차중이 해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즉 한예인 거다. 그것은 한나라 예를 칭하는 거지 해석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설한 용어 자체가 융통성 있는 용어지. 이게 고정된 지금의 쓰는 정설한 뜻인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의 정서 역시 칭해인 거다. 지금도 해설하고 있어. 지금 쓰는 우리가 정서를 해설하고 있다는 거죠. 정막이 자계. 이 정막이 정막은 본래 진시황 때 사람이에요. 진시황 때 사람인데 진시황 때의 일종의 감옥의 옥리였어. 옥리였어요. 옥리였는데 기종이 이게 옥리인데 그때 당시 이름은 하두인이라고 그래. 하두인. 직이. 그러니까 진시황 때 하두인이었다. 이 자는 원잠이라고 했고 원잠이라고. 지금 통솔로는 정막이 예설 만들었다고 그래. 정막이 예설 만들었다고 통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막이 이 예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옥리기 때문에 낮은 직급의 제수들한테 뭐 의사 전달을 하려니까 문자가 소정 가지고는 불편하니까 오래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쉽게 쓰기 위해서 예설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진예야 이것이 바로 진나라 예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벌써 소전에서 진나라의 예소가 되는 단계로 갔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예법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나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나라 때 백서에 보면은 그 거의 상당히 이제 그 필법은 전서 필법으로 원필법을 썼지만 이제 해서 형태로 이제 포져서 바뀌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나 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진서에 가까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예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백서들 주로 다 그래요. 이런 게 진전에 가까운 거예요. 초나라 때 뭐 초기니까 이런 게 다 진전에 속해요. 글씨가 이제 전서가 이제 약간 풀어가지고 그 예소하는 이게 진전이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 쓰는 한나 때 쓰는 이런 예서가 아닌 거예요. 정막이 맞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중간에 과도기의 전서의 필법에서 필법으로 글씨를 자형을 바꾼 거 진짜 예형으로 바뀐 거를 진예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막이 만들었다는 건 진나라 때 예전이다. 그리고 동이 때 대각사 이 동이 때는 이게 아까처럼 이제 훨씬 후 한나라가 멸망 후 삼국시대에 지나서 결국은 서위 동이로 나왔으니까 그나마도 또 후기란 말이야. 540년경에 되는데 AD 540년경쯤 되는 때의 대각사비가 이게 결국은 육조서체 육조의 해서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기에 대각사에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속칭 이것도 칭하니 예라고 칭했다 이 말이야 여기서. 근데 대각습이라는 게 내가 없어 찾아보니까 서체가. 근데 그 분명히 이거는 동이 때 글씨니까 이거는 그 방필서체인 육조서체일까 분명해요. 8분 가위 통칭이다. 이래서 보면은 해설한 말도 지금 이게 예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명칭을. 그러니까는 8분도 가위 통칭이다. 그래서 8분이라는 말도 뭘 일정한 한 가지를 칭하는 호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통칭, 두루두루 통해서 부르는 통칭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그 통칭으로서 유시야. 바로 또한 이런 것이다. 바로 해서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반대지. 대각사가 역칭 예다. 근데 8분이라는 말도 가위 통칭이듯이 이런 얘기야. 8분이라는 말이 아까처럼 두루두루 그 신축성 있게 쓰는 용어이듯이 해서 또한 역시 통칭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역유시란 말은 해서가 통칭이라는 시라는 얘기죠. 선어, 유독학, 희재왈, 뭐 훌륭하다, 뭐 잘했다 이런 뜻이죠. 유희재, 이 유희재는 청나라 사람이에요. 정말 1881년인가 훨씬 후에 사람이고 이 독학은 관직명이에요. 독학이 관직명이 저게 시강원 학교 교육부 같은 데에서 시강을 맡는 그런 직이에요. 독학. 이 관명직이고 그 서태라고 하는 서론책을 썼어요. 일본. 그래서 유독학 유희재 이름은 희재. 희재. 희재가 말하기를 요게 이제 서계에서 한 얘기예요. 이제 한의 가당 소전지 8분. 한나라의 예서는 가당하다. 소전의 8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 소전의 8분을 취했다 이런 얘기나 같은 말이죠. 해당할 수 있고 이런 얘기죠.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존역 대전지 팔분이다. 이것은 소존 또한 대전의 팔분인 거다. 그죠? 정서는 역시 한예의 팔분이다. 이런 말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지 고금 분합 전변지유 기지 신통 진실로 옛과 지금 고금의 많은 서체가 나눠지고 합해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전변에서 변하는 연유를 잘 알고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 위에 한 얘기가 알고 있고 그 시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식견이 매우 아주 깊이 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양한 비고지 그러니까 전환의 비를 고찰함으로써 기차서 성가견이야. 그 차서가 서체가 이렇게 변해서 내려온 순서 차서를 진실로 성은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그 무슨 얘기면 지금 유희재가 한 것이 들어맞는 얘기다. 이런 게 이제 양안의 서체를 이렇게 변해가는 서체를 봐도 그런 얘기예요. 여 금인이 한문이 산문. 오늘날 사람이 한나라의 문이 산문이지. 한나라에는 한나라 때는 문체가 그러니까 산문을 썼죠. 그게 뭐냐면 고문을 쓰죠. 고문. 이때는 지금 산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한나라 때 고문이라고 그러죠. 고문체는 그 산문이에요. 일정한 그 운이 없는 거죠. 운이. 그 다음에 병료문. 그 다음에 병료문이란 말 나오죠. 병료문. 병료문이란 말은 네 자나 여섯 자나로 이쪽에 단골 만들어 가지고 운을 붙이는 거죠. 운이 있는 일종의 정형이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의 정형이 있죠. 그러니까 한나라 때 사람들의 문장은 이제 지금 사람이 한나라의 문은 산문이고 이 육조의 문은 병문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런 얘기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는 산문이니 병문이니 고문이니 이런 말 용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용어가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나라에 썼던 문장은 고문으로서 산문이라고 그러고 육조 시대 때 썼던 거는 병문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했듯이 구분했듯이 이런 얘기예요. 이 육조인 우유 문필지라 육조 사람들은 또 한 문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어느 정도냐면 문이라는 말하고 필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육조시대 사람들은 문체의 문이라는 말을 고문이 이렇게 산문이니 뭐 병려문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단순히 문을 문이니 필이니 하는 말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구분해서 좀 다르게 문이니 필이니 하는 말을 썼다. 육조에는 한위지간 한나라 위나라 사이에 병려문하고 산문이 그 나눔이 없었다 이거죠. 막분 그런 말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담으시다 보면은 우 또한 오늘날 사람이 금인이 한나라의 문장을 산문이라고 하고 육조의 문장을 병려문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데 그와 같고 육조에는 단순히 문이 필요한 말이 조금 다르게 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 문필이라는 말이 있었다. 좀 다르게.
한의지간에는 병료와 산문의 구분이 없었다. 그리고 함께 서한 육조는 소위 서로 조금 다른 구분 없었는데 서한하고 그러니까는 서한이라는 게 좀 후한이죠. 후한에 들어와서 육조 시대하고 소위 조금 차이가 났다 이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서한과 육조 사이에 문장의 어떤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 소위 하고 이미 기가상렬어 산문 역가 하차지 병체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 상태에서 이미 상렬이라는 건 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한하고 육조를 얘기했으니까 서한에는 산문이라고 붙일 수 있고 가하게 됐고 역시 육조 시대에 와서는 병료문이라고 나눠지게끔 가수가 있게끔 또 달라졌다 이렇게 좀 달랐다 이런 얘기. 서한하고 육조 사이에 와가지고 수시 때에 따라서 소칭 시대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명칭이 부르는 바가 소칭이 이위 문자라 조금 이위 문자 그러니까는 문자는 말은 여기서는 뭐 문자를 쓰고 있다고 되지만 문장이라고 해도 돼. 문장 어떤 글을 쓰는 문장으로서 그런 얘기죠. 문장으로 쓰고 있다면 조금씩 그 때에 따라서 그 문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 칭을 그러니까 부르는 소칭을 부르는 것을 그 수시로 소칭 부르게 되면 문장을 사용하고 문자를 쓰고 있는 이런 상태를 그 부르는 바를 그 팔분지설 그런 의미지. 지금 수시로 어떻게 내려오면서 그런 구분을 저절로 시대가 가면서 변화돼 가지고 구분이 저절로 생기는 이렇게 어느 단계 구분이 생기는 그런 것이 팔분의 지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유시여 잠옷 그렇게 팔분지설이 이렇게 수시로 때에 따라서 그 문자를 쓰거나 문장을 쓰는 것이 불러진다는 말이에요. 명칭이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불려지는 그것이 팔분지설도 잠옷 팔분지설이라는 것은 팔분이라고 하는 설은 잠옷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한에서 육조에서 조금씩 다르서 가지고 그 하나는 산문이라고 하나는 병념이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후대에 지나서 명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붙이는 거 그렇게 붙이듯이 팔분의 설도 역시 잠옷 이와 같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중량지설 중량은 채옹을 얘기하죠. 한나라 때 동한 때 전환이죠. 전환 때의 채옹을 중량이라죠. 그때 관직명이죠. 채옹이에요. 옹이 중량이에요 지금. 그 앞에 얘기를 했죠. 보면 먼저 보면 그 한번 다시 보죠. 그 설을. 설이 몇 페이지 내면 여기죠. 53페이지. 팔분지설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끝에서부터 8째 줄에 팔분지설. 의론이 분분하다. 팔분의 지설이 아주 의론이 분분하다. 채문이 술 부옹어왈. 채문이는 채옹의 딸의 딸. 채염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이름이 염인데. 딸이 아버지가 얘기한 거를 얘기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거의 8분 취 2분이라. 예에서 8분을 버리고 2분을 취한 거다. 8분이란 말은 예에서 8분을 버리고 2분을 취하고
소존에서 2분을 버리고 8분을 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 말은 요 설은 대개 그 당시에 금학과 통치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고문학파하고 금문학파들이 나눠졌는데 고문학파는 결국은 예전 고문을 주장해서 학문을 옛 학문을 하고 금문학파는 그걸 변화시켜서 오늘날 오겠다는 경쟁생인데 금문학파들이 얘기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변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고전으로 쭉 따져보면은 예서가 소전의 80% 차지한 거네 사실은. 근데 지금 20% 차지한 거란 말이야. 20% 차지한 거. 그러니까 금문학파는 변한 게 더 많다고 본 거지. 변한 게 많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문학파가 부르는 통칭이고 그 통칭이란 말이야. 그 금문학파는. 그리고 단지 그 딸인 채문이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 위고학 전예소혹. 그래서 그 옛날에 고학은 고학파들이에요. 바로 저 유음이라고 하는 고학파가들이 전선이 예선이 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 현혹한단 말이죠. 전선 구분해 가지고 현악했기 때문에 그 난지 천재이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혼란이 왔다. 그 명칭에서 혼란이 왔다 이런 얘기죠. 금이 별지.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별지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 보자 이런 얘기죠. 확실하게 해본다. 별은 이제 한번 확실하게 8분이라는 말을 구분해 보자 이런 얘기죠. 한번 나눠보자. 자, 석고위 공자시 정문회. 석고 그러니까 자종 석고예요. 석고가 공자 시대에 대개 석고문에서 보이는 그 문자가 있잖아요. 석고문에 보이는 문자. 그게 이제 대전 속에 속하죠. 근데 대전에서 조금 춘추전국 때 이제 변해가지고 주나라가 멸망하면서 춘정시 때 그 대전이 좀 많이 지역에 따라서 변화돼가지고 온 곳 중에 하나란 말이죠. 석고문이. 그래서 현재는 저 고문은 별로 없어요.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리고 단순히 그 공자 옛집에서 나온 벽 속에서 나온 그 서체하고 그 허신이 한날 때 허신이 설문해자 속에 소전을 쭉 써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설명 중에 옛날 고문은 이런 성태를 썼다고 기록을 그려놨어요. 그 중에 고문의 형태가 나와요. 허신이 써서. 그 정도지 지금처럼 이게 금문이나 이런 속에 정종문 이런 속에 지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고문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고문도 결국은 춘추시대의 석고문에 비슷한 것 거다. 이런 얘기에서 공자 시대의 정문. 외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봐요. 여기서. 이외에 그런 뜻이 아니라 표면상. 그러니까 확실하게 요것이 공자 시대에 썼던 정서다. 그때 통했던 정서라는 소리가 아니라 표면상으로 정서로 보자 이 말이죠. 자 석고문을 석고가 나온 석고의 자를 공자 시대의 정문으로 표면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진전 득 정문지 8분이다. 진나라 전서 즉 소조는 바로 정문의 8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석고문의 8분이다 이 말이야. 진전은 소전은.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진전이 소전이니까 소전은 석고문에서 8화를 취해가지고 2화를 버리고 2푼을 버리고 8푼을 취한 거다. 또 그러니까 무슨 점이 다시 정문이라는 게 바로 얘기하면 석고문을 다시 얘기하죠. 진전은 정문의 바로 석고문의 8분을 얻은 것이고 명활 이것을 진부하고 합니다.
소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전설한 말이 있질 않다는 얘기야. 전선이 예설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존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진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강리는 오구연설, 이것이 바로 오구연설이다 이 말이야. 이거 설명한 것이 오구연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왔죠. 오구연이 장례곤이 채문이 저기 나와 54페이지 셋째 줄 54페이지는 하나 둘째 줄에 넷째 줄에 54쪽 넷째 줄 밑에 오기원이 전미유 도법자 위 8분 오기원같이 전으로서 아직 파책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님은 전에서 전법을 가지고 글씨자체를 만들어서 풀었으면서도 파책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8분을 했단 말이죠. 그걸 8분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8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변화된 걸 얘기를 요 설명이 바로 석고문에서 8원을 친 것이 지인분이라고 한 말은 오구연이 주장한 거나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 입장이. 서한 무도법. 그래서 서한에는 그 파책이 없다. 그리고 전서와 예서지간에 중간에 서체가 있다. 중간에 필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여기 나오죠. 초창기에 그 예설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8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법에서 8분 그러면 한예에서 8분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요거 지금 도법이 안 들어가 있고 저 형태는 상당히 전세 형태가 전법이 남아 있으면서 파책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죠. 파책이 좀 있죠. 파책이. 그리고 더 가서 개통보사들 같은 것도 다 파책이 없죠. 이런 것이 다 지금 그 8분에 속한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지금 그 전해지간 서법이에요. 전해지간 서법. 이것을 명할 서한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8분이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는 대개 어느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서한부는 8분이라고 했어. 주로 주장이 8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양쪽처럼 8자처럼 그 먼저 설명을 했죠. 이렇게 8자라는 말이 그 양쪽은 배분했다. 이렇게 등배를 했다. 왜냐면 그 8자가 예서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 등배를 져서 대칭을 잡거든요. 글자를. 그래서 글자 형태가 8자 형태를 따라서 8분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라면은 나중에 후한 동안 때에 파책이 심한 서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주장하면. 그러니까는 8을 8가지 이렇게 양쪽으로 8자의 모양의 것이라고 해서 8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까처럼 8화를 취했다. 먼저 서체에 8화를 취했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서한시대의 초창기에 도법이 없는 것을 8분이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요것을 8분이라고 그러지 말고 요것을 서한분이라고 해야 된다. 서한분. 명칭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진분, 그 다음에 서한분. 소전에서 예서로 파책이 없어져가 중간 단계의 예소화가 되는 과정을 서한분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또 최웅이 주장한 설이다. 응? 아까 그랬죠 분명히 최웅이가 딸의 입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조금은 과도하게 했어요. 그 8분은
그 소존에서 팔을 버리고 이완을 택한 거다. 그 다음에 그 예서에서 또 팔을 버리고 이완을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를 보면은 요거 지금 서한분인 경우는 파책이 있는 것에서 그 팔을 버리고 이완을 택한 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 서한에 마지막에 동안에 파책이 심한 예서 중에서 또 이완을 택하게 된 거고 소존에서 또 이완을 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동안유도법자 동안에 내려와가지고 후에 내려와가지고 파책이 있는 것은 위동안분이라고 한다. 근데 보통은 여적과 설이 이 동안분을 예서라고 그러고 서한분을 팔분이라고 그랬다. 팔분이. 그리고 진나라 때의 진부는 소존이라고 그랬다. 지금까지. 진부는 여적과 설명이 이 강의가 주장하기 이전에는 소환이라고 그러고 소존이라고 그러고 소존. 진부는 소존이라고 그러고 서한부는 팔분이라고 그러고 동안부는 예서라고 그랬다. 그래서 총칭지 위한분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내용은 서한분, 동안분을 합쳐서 한분이라고 한다. 한분이라고 한다. 왕음 장해권설이 바로 이거다. 그 앞에 또 한번 다시 보죠. 왕음 장해전이 뭐라고 그랬나? 오 54페이지에 했죠? 54페이지는 장해권이 일곱째. 네. 왕차중작 8분 장해권이 종 서산기의 2위 시황지 시인 왕음이 위 건초 시인 소자량이 위 영재 시인 수 불능변 이유 여기서 보면 돼요. 도법이 있는 것이 예고 기여 안화지시 안화지시라는 게 후한 때 제일 파책이 심해지기 시작한 때예요. 이때부터 안화지시기가 파책이 제대로 드러날 시기예요. 이게 AD 88년서부터 125년짜리 안화지시에 이것이 아주 이 비법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했다. 여비 건초년간 전에 또한 이걸 먹고 얘기해보고 비지 영재 시이냐. 이거는 저 위에 그 왕차중이 팔분을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얘기예요. 왕차중이 건초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건초 때 그 왕차중이 팔분 만들었다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장해권이가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 장해권이 주장한 거 요게 그 얘기. 그러니까 도법이 있는 것이 예서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음이나 장해권이 그 주장한 설이다. 바로 이것이 도법이 있는 것이 그 동한분이다. 그리고 해설은 위 근분이다. 해설 갖다가 해설하고 그러지 말고 근분이다. 지금 나는 거다. 이것이 최희종하고 유희재의 설이다. 아까 먼저 했죠. 최희재, 유희재의 설이. 유희재하고 최희종이 그 설이 그 해설은 결국 오늘날의 팔분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팔분지설은 이제 이렇게 되면 팔분의 지설이 확실해졌다 이런 정해졌다 분명히 무슨 뜻인지를 결국은 어느 시대에 융통성 있는 뜻으로 한 시대 한 시대 문자가 변화돼 가면서의 구분을 뜻을 얘기하는 거다. 구분을. 그래서 전해라고 하는 위명 잘못된 명칭이죠.
전해에 대한 위명은 전해라고 쓰는 위명은 종차 따라서 차, 가 소재야. 이제부터는 완전히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강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솔로 우리도 계속 전예, 행 뭐 이렇게 뭐 구분 나누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진분, 예? 서한분, 그다음에 동한분, 그다음에 이제 근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8분의 뜻이 확실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말이 지금 타당한 것 같긴 해. 이 강의 주장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고유명칭이 아니라 또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으로 또 분이 들어가니까 또 이 전예 행인이 고유명사가 붙질 않잖아 지금 그죠? 고유명사가. 이러니까 불편하긴 하지. 기존 썼던 전예 행초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명칭을 고박받겠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 다시 전예 행초의 개념을 다시 이런 8분의 개념으로 강의 설명을 다시 듣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8분의 강의 주장도 옳긴 하지만 그걸 지금 명칭으로 보기엔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분의 설명만 가지고 장황하게 지금 이 강의가 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제6편은 지금 설분이라는 것이 나와요. 설분. 그러니까 지금 부인한 의미를 그 강의가 주장한 대로 부인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분에 대해서 설명, 분에 대해서 분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8분에 대한 설이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는 8분의 설이고 지금 설분 그러면 문자 서체가 나눠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결국 이제 진분, 그죠? 진분, 그다음에 한분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분하고 한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의 지금 소전해서 한나라의 저 분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 예는 빼고 주로 여기서 설명은 주로 진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분에서 진분에 대한 설명. 근데 요 진나라의 소전에서 이제 한나라의 한전이니까 한나라는 주체가 예지만 한나라의 전이 남아 있거든. 그래서 이 전서가 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대한 전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설명은 지금. 그 전서에 대해서 변화되는 내용 설명이니까 출발은 지금 진분부터 설명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서첩을 논하면서 비첩을 논하면서 지금 거론하면서 얘기가 나가요. 그다음 또 좀 나가보죠 그러면. 진분 즉 소전이다. 이 이사위종 이것은 이사가 주로 썼던 소전의 글씨를 종으로 삼는 거다. 소전이 되는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게 결국 소전이라는 계층은 이사의 글씨가 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남아 있는 낭사대각서, 태산각서, 낭야대각서, 낭야라고 불러요. 낭야, 야라 발음도 있고 사람 발음인데 낭야대각서, 태산각서, 회계각서, 지부각서 이 산각석이 바로 이것이다. 산에 이거는 각 곳의 산에다가 각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아 있는 건 주로 그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한 다음에 그 땅의 영역을 순행을 해요. 그래서 동쪽에 태산 쪽에 순행을 하면서 태산 각석을 세워요. 순행은 송독비를 세운다고 거기다가 진시황이 송독비. 그게 이제 돌에 석각을 해서 세우고 그 각도 또 남쪽나서 낭야다에다가 또 세우고 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로 요거 좀 복사해봐. 그래서 낭야다가 쓰고 좀 있으니까.
쓰고 땅이 금비에 떨어듯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런 뜻에서 아름답다는 뜻이고 지초가 단운이라 향기 나는 불이 지초가 아주 구름같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단지 모여 있는 그런 것 같다. 서체를 저 칭찬하는 거죠. 불번 정제라 번잡하게 그러니까 무슨 글서체를 다시 번잡하게 실이 잘 다듬어서 자르고 다듬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번잡하게 정제를 하지 않고 자유기체라 스스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이한 이쪽의 소체가 품체가 어떤 기체가 서체의 어떤 품체가 있다. 기이한 어떤 품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서체 속에 최초 방편 서체는 조금 점점 그런 뜻의 초는 점점 조금 옆으로 방편이다. 그러니까 대전이 대개 그러듯이 대전의 어떤 형태를 좀 갖고 있다. 그리고 통관 충전 충준 이 충주라는 거는 아까처럼 대전을 얘기하면 대전. 이제 대개 충이라는 걸 하나 더 붙인 거죠. 원래처럼 꿈틀꿈틀은 모양을 떼서 주라는 건 아까처럼 주나라 때 사주가 맞아서 주물이라고 그러는 이게 대전을 주물이라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주물을 대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글씨를 근문을 통틀어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통관해서 본다는 거예요. 대전 전체를 한번 이렇게 고찰해 보면 그 서체가 석고문의 서체가 되게 다 상통한다 이거예요. 가깝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주문하고 거의 상당히 같다, 비슷하다 이런 거죠. 석고는 이 중국 제일 보물이야. 중국의 제일 오래된 물건이다. 특히 석비 중에서는 그래. 당위 서가 제일 법이에요 지금. 이건 최초의 성문이에요. 이건 성문. 도래 세계의 증거 중에서는 조금이 최초 거예요. 당위 서가 제일 법이야. 그래서 마땅히 서가로서 글씨 공부하는 사람으로는 제일 법칙, 제일 모범으로 삼아야 될 서법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석고문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아주 무슨 그다 같은 소설 같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 석고는 주나라 말기에 제후가 일종의 그 당시 천자가 없었죠. 아주 중정국 시대 말 들어오면서 말에 들어와서 했을 때 제후가 사냥을 갈 때 주로 다니는 기록에 사냥을 갈 때 얘기를 기록한 건데 그게 돌명은 북의 형태를 따랐고 그게 이제 발견되고 나서는 내가 자세히 기록을 좀 보면서 할게요.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이전도 많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폐기 처분됐고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에 와가지고는 다시 그걸 귀중하게 공반물로 옮겨요. 반물에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 금을 전부 속에다 좀 집어넣어. 음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한 보물로 보존하는데 금나라가 들어오면서 금나라 때 그걸 금을 다 녹여서 또 빼가. 금나라. 빼가고 폐기 처분했어. 어디다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려.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진창 식각이라는 데 진창 발견된 데가 진창이라는 곳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진창 식칼이다. 이게 비라는 말이 있고 가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딱 정제해서 여기다가 뭐 귀박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비라고 그러고 칼은 자연 상태의 대략 이렇게 둥근의 모양 상태를 그냥 한 거를 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강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 잊어버렸다가 하나를 못 찾았어. 하나를 다시 그 명절 때 와서 다시 찾는데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사방방하니까 어느 개인 집에서 절구를 쓰고 있어. 절구로 하나를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팠어. 이 석고를 이렇게 된 돌인데 북처럼 생긴 돌인데 가운데 파가지고 절구를 썼어. 이렇게 절구로 써서 하나만은 그래서 그 찾아다가 지금 10개를 다 찾아서 북경 공방원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그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마모가 돼가지고 하나는 거의 문자 가지고 못 보. 문자가 지금 다 만물대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전용으로 그 제가 나와서 상당히 석비로 최초고 지금 우리가 그 그러니까 대전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거고. 그다음에 소전이 나와야 되는 연유를 찾아낼 수 있다 석고문에서. 여기 보면 서체가 이제 뭐 많이 안 하고 몇 자만 나왔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역산각석이라는 이사가 쓴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기서 나오게 된 연유가 보이죠. 그 서체에서. 여기 뭐 대강 보면은 그 석고문은 역칭 그 이 납갈이라고 하는데 납갈은 이 나비는 수렵이라 역갈. 여기는 수렵이라고 수렵을 주로 옛날에 수렵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 한거 뭐 동물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하고 동물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수렵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이 옹읍은 이게 옹읍각석이라는 거는 그 발견해가지고 그 보관을 어디다 하냐면 옹읍은 옛날에 대학 그 학교의 학교로 옹이거든. 학교 그 이전에 그 입구에다가 페랑에다가 보관해도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것도 붙인 거고 각석이라고 그러고 현재는 여기서 뭐 최초의 문자다. 그리고 현재는 공방문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하고 이 안에 뭐 대강 얘기는 뭐 그렇고 지금 여기 뭐 석고문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뭐 내가 그 각 사람들이 그 필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한 거예요. 석법은 아주 고무하고 그 준박이 유일기가 있다. 유일기라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지금 여기 강유이가 설명했듯이 금전이 낙지하고 지처가 단언하고 불본이 전제 자유 기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여기 나오는 그 역산각석 그다음에 그쭉 봐요. 글씨 자체가 이제 다 이사 글씨들이에요 이게. 그 낭야대 각석, 그다음 태산각석, 그다음 지부각석, 그 위에 또 하나 괴계각석까지 있죠. 그래서 총 여기 그 이사가 썼다고 하는 게 여기 나오기는 뭐 각석송까지 해서 현존하지 않고 지금 일시된 게 꽤 많고 이 가석송도 지금 이게 일시됐고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지금 회계각석 지금 이제 원비는 이것도 없어졌어요. 회계각석. 그다음에 그 태사각석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후대에 명때 다시 복각한 것이 남아 있고 이거는 그 어디 보관되냐면 현재 그 곡부에 가면은 대묘 있어요. 대묘 안에 보관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택산각석 중에 그 여기 역산각석부터 한번 보죠. 역산각석은 역산비라고도 하고 진시황 28년 그러니까
BC 219년 세워서 시황 동순 그러니까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 그래서 역산에 올라서 산동형 역편에 있는 산인데 역산에 올라서 그 승상 이사 등이 송, 진덕 진나라의 덕을 송해서 세웠다. 위 시황이 각석지시 시황이 그 처음 시황이 각석지 처음에 이게 처음으로 이건 석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 석비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근데 전이 시황소 처음에 진시황이 소를 받아서 새겨져 있는 것이가 여기 억상각색에는 244자가 있어요. 244가. 근데 그 후에 이세 진 2세가 있거든. 진 2세가 다시 소를 해서 79자를 더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에 내용이 진시황이 한 거는 219년에 있고 그 2세가 한 거는 209년. 네? 10년 후에 다시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소전이고 이건 상전 위 이사의 숲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내놓기는 이사의 필로자 내놓는다. 현재 돌은 지금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그렇고 양의당 학석은 진시황 28년에 이것도 219년에 된 거고 BC 시황이 동순 경야대 낭야대 각석에 올랐을 때 이렇게 순행한 기록을 순상 이사가 성독해 세운 거다. 석은 구제 재성현 낭야대에 있고 있었고 금은 북경 중국 혁명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지금은 이게 지난번에 가서 봤을 거예요. 지난번 동북 가서 그 역사박물관 가서 이거 봤을 거라. 장안에 들어 있는 거. 사면이 환각돼 있고 둥글둥글인데 내면이 다 강경이 돼 있고 아주 그 각박이 그냥 마모가 심하다 이런 얘기. 이 각식이 심하다. 근서 사면이 약 14년 86자가 돼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9획 11획. 지금 마모가 많아서 지금 글자가 많이 해독이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태산각석은 이 동태산비 여기서 왜 순행을 다른 건 순행 여기서 보면 봉태산 봉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그 태산만은 그 공자 이후에 그 동쪽에 올라서 그 한번 황제가 되든지 임금이 되면은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태산에 올라가서는. 그래서 그 공자가 있는 곡부에 태산이 있기 때문에 을에 공자 묘에 와서 그 위에 황제는 공자의 묘에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황제가 역대 이제 황제들이 그 태산에 올라가서 이제 을에 봉제사를 지내요. 요거는 이제 특별히 다른 데보다 순행한 기록보다는 봉제사를 지냈다는 의미에서 요걸 또 이제 봉자를 더 붙인 거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고, 요거는 지금 그 후이 여기 보면 석재가 뭐 했다가 여기 벽하 원군사의 동무에 이체했다가 전 29자가 남아있고 천권 50년에 이게 화절당했군요. 그래서 돌이 지금 그 당시 거는 없어졌어 지금. 이 원비는 지금 태산각석도. 그 지금 남아 있는 건 내가 알기는 명대 복과 그런 거. 지금 동묘에 여기 시이 근존 9자가 남아 있다. 지금 이제 간신이 9자가 남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제 선동 태안 대묘에 전세 닭본이 명나라 때 안국장이 장한 북송탑을 가지고 다시 새겨가지고 복각해가지고 지금 다시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경 20년 1815년에
그러니까 1740년에 소환 불이 났거든. 이게 그래서 없어졌단 말이야. 1740년에. 그러다가 1815년에 복위 장인배 방득비 상존 열자 요때 탁본 1815년에 탁본한 거는 그때 첫번에 요게 이제 가경년에 이게 다시 장인 상존 십자 열자를 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통 1910년에는 나정근이 등이 장정했지 다시 와서 이때는 전 9자가 간신히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금제 산동 태안에 있는 비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 화재가 나기 직전에 탁본들이 9자 10자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원석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다시 탁본이 명때 이 불나기 전에 탁본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 탁본이 그것은 지금 165자가 남아있었거든. 이것을 다시 번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 태안에 지금 대묘에 보관되어 있는 거다. 되게 그런 얘기고 이 지부각석은 지금 금산동성 연태시 서북 유견도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209년에 세웠고 이건 뭐 원석 자체가 잊어버려져 가지고 이거는 탁본 자체도 없고 그 첩에 되게 모각해서 남아 있는 게 지금 남아 있어. 첩에 그 첩으로 거의 뭐 원석 남았고 제대로 남아 있는 거는 지금 탁본이 남아 있는 것들은 회계각석 여기서 보이듯이 낭야대각석, 태산각석은 제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저 역산각석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그 이 역산각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당나라 때 이제 이양빙이 자기 나름대로의 서체를 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때 전서가 한나라 때 이제 여서 한분 한나라의 전서가 남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이양빙이 정리해가지고 저는 겨우 당나라 때 이양빙 전서로 해서 끝나요. 거의 전서로 정리해가지고 이질 못하고 청나라 때 다시 와서 고중학발전에서 전서 쓴 사람이 많았지만 그 후에는 전서 쓴 사람이 많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지만 한나라 때 남은 많은 이제 전이 있는데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한나라 때 남은 전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여기서 요 얘기를 하면서 시간 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죠. 근데 또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이 이사에 대한 얘기가 재미난 것들이 많아. 진나라 이사가 그 승상이 되고 그 많은 분석 행위를 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 제왕설 순자의 제왕설을 받아줘 가지고 결국 진시황한테 가서 해서 진시황이 통일하게 되는 거거든. 이사에 의해서. 근데 그래서 그 저 이사가 영광을 얻었고 나중에 저 죽임을 당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더불어서 한 번씩 듣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했으면 해서. 그래서 광과 영의 사람 이사 이런 제목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 사람이 기록한 중에 이사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사람의 초나라. 이게 춘추 전국 시대의 초예요 지금. 초의 상체라고 하는 데 사람이에요. 상체인인데 상체인에서 지금 하남성이죠. 하남성. 향리에서 고향에서 아주 여기서 본 모래님은 소역인을 해. 소역인. 소역인이 뭐냐면 청소부야. 청소부. 청소부를 했다고 일종의. 뭐 변수 청소도 하고 창고 청소 청소부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청소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 기록되어 있는데 변소 청소를 하면서 느낌을 깨달은 거야. 변소 청소를 하는데 쥐가 그 변을 먹는단 말이야. 변을 먹는 게 발견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그 쥐를 보면 변을 먹는 쥐를 만나면 전부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쌀창고, 쌀이 들어있는 곡식 들어있는 창고에 있는 쥐는 같이 사람하고 같이 살거든. 쥐도 먹고 있고 사람이 안 편단 말이야. 풍족 잘 먹고 살고 거기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현인이 불현인이 하는 거. 현인이 불현이 되는 게 그게 때에 당시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똑같은 찌를 어떤 사람은 같이 더불어 같이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불결하다고 도망간다 이거야. 똑같은 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아서 나도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안 되겠어. 사람의 현인이 불현인 건 다 저 지와 같구나. 그러니까 그 해에 따라서 순자 찾아가서 바로 순자 찾아가서 당신 저 제자 백회가 있었으니까 중에 이 순자는 그 제왕학을 주로 설명하죠. 그래서 제왕학 공부를 가서 순자한테 배워요. 배우고는 그 준정우 시대 어려울 때 그때가 초나라가 제일 강했어요. 준정우 시대 걔도 제일 강한 초나라였었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자기가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한번 성공을 할 거냐는 걸 할 때